삼성그룹의 배터리 기술이나 기타 다른 어떤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술을 침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수많은 2차 전지나 수많은 전지를 뭐 몇천 개나 몇만 개도 가능해요. 가정용 몇백 개겠죠. 언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각각의 전선을 연결해 주고요. 그에 따라서 전선 그 배터리 하나하나를 갖다가 언오프 구조를 갖고 전력의 양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배터리가 아주 미니 구조로 작은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로봇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섬세하게 전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력 양, 또 부분별로 틀리게 전기를 주는 이런 기술로 들어가고요. 전력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전지의 숫자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 흐름을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수없이 전기를 잘게 쪼개서 밑에 서브 구조로 해서 서브 가지치기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충방전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를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섬세하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오프 방식입니다. 각 전지를 언오프 방식으로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그룹의 어떤 28,000개인가 뭐 그런 건전지를 전지 2차 전지인가 연결을 했다 그러던데, 거기 안에도 미니 셀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미니 셀조차도 언오프, 그렇게 전기가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조차도 언오프 구조로 해서 미세하게 전력을 통제하고, 그 어떤 것을 어떤 배터리에다 몇 번 배터리에다 충전을 할지, 몇 번 배터리에다 방전을 할지, 그 방전의 양 있잖아요. 전기 양까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그룹에서 또는 LG그룹에서 또 다른 데서 이와 같은 방식, 현대차그룹에서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배터리를 얘기를 하면서 집안에게 전력의 어떤 나갔을 때, 한전 같은 공급이 안 됐을 때 비상전원을 인버터 발전기를 돌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해가지고 뭐 며칠 써도 괜찮죠. 2차 전지 싼 걸로 연결해서, 먼저 좀 비싼 거는 리튬 조직까지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콘센트 충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지 충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가지고 여러 개로 전기를 잘게 쪼갠다는 거죠. 전기를 잘게 쪼개서 밑에 서브 구조로 수많은 전선이 연결이 되고요. 그 전선에 각각 이렇게 전선을 이제 전기를 잘게 쪼개갖고 충전하거나 방전하는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번개 같은 이렇게 고전압의 이런 것들도 전기를 잘게 쪼개는 이 방식으로 전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행체에서 뭐 그럼 가까이 가서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방식도 될 수 있어요. 고전압을 잘게 쪼개서 작은 전기 단위로 나눠가지고 순식간에 흡수하는 충방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전할 때는 더 역으로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삼성그룹에게 그 배터리 방식이 아무래도 이와 같은 방식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하도 침해를 당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의 기술을 알지 못합니다. 전력의 양을 이제 몇 개를 통제할지도 정확히 결정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파워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몸체다 그러면 로봇의 몸체에 배터리를 수없이 작은 이렇게 배터리를 구조를 놓으면서 그 안에서 전기를 잘게 부분별로 틀린 전기, 그러니까 뭐 이게 건전지가 2차 전지가 있다면 2차 전지별로 그 몸체에 수많은 이렇게 인체의 어떤 수많은 혈관이나 신경선처럼 전기선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연결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 어떤 배터리가 각각의 틀린 부위를 맡아준다는 거죠. 각각의 배터리 미니 28,000개인가 삼성그룹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28,000개는 그 부분별로 그 배터리가 다 전선과 연결이 돼 있어서 각각 혈관과 신경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력을 통제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책임을 집니다. 부위별로 이제 틀리게 전기를 주고요. 컴퓨터로 미세하게 조절해서 몇 번 배터리 몇 번에서 몇 번 배터리에 몇 번 2차 전지겠죠. 몇 번 2차 전지나 몇 번 배터리에게서 전력을 어느 정도 내야 될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삼성그룹에서는 28,000개인가 뭐 쓰신다 그러던데, 그 중에 그 하나하나에 이런 2차 전지도 작은 미니 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섬세하게 전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 구조, 기타 모든 곳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기술을 알지 못합니다. 하도 다 제 기술이 심해되고, 삼성전자 옛날에 전파를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어떤 파형을 쓰는지 알 수가 없죠. 2개나 3개, 4개.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약간 2개의 같은 전파를 쓴 방식은 있었어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쓴 방식은 없었거든요. 이것을 그 A사 레이더에서 상대방의 적기를 탐지하거나 적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전자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금속체 창기 상대방의 전투기에 부딪혔을 때 강한 용압열을 만들어내서 전자기판을 태우거나 조종소에 열러서 공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EMP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전력의 양만 충분하면 수많은 파형이 틀린 전파를 통해서 상대방 전투기에 맞추면 강하게 이렇게 어떤 기판을 태워버리는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전파를 교란하는 기술로 들어가 전자전기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하나 레이더 기술을 제 기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본부, 노동부, 경찰청, 하나도 그렇고 이렇게 LG, 현대기아차로 해서 무슨 자동용 배터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용 주 전원선이 남갔을 때 한 몇백 개나 가격별로 틀리니까요. 몇천 개 단위로 해서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전력 양을 정확히 통제하고 스위치만 올리면 전력을 갖다가 주 전원선이나 또는 냉장고, 컴퓨터에 또 공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현대 어떤 로봇의 어떤 기판 구조, 로봇의 기판과 자동차의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는 기판 구조 또는 컴퓨터의 마더보드 또는 이런 데다가도 제가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컴퓨터 자체에다가도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모든 기판 산업용이 기판 많이 보일러에도 기판 안 들어간 데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분사 기술로 썼을 때도 어떤 주요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압이 흘렀을 때 일단 그 과전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기판으로부터 들어온 기판으로 필요 이상의 과전압이 들어 기판이 태워지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막는 이런 차단 조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기판에 들어가는 전기를 배터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일정 전압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기판과 컴퓨터 마더보드, 그래픽보드, 어떤 하드디스크를 이제 밑바닥에 절연 구조를 갖춰서 미세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장 사운드가 잡음이 들리는 거는 미세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가 좀 금속이라서 그래서 전원 서플라이를 통해서 들어오든 뭐든 하든 미세 전류가 흐를 때 그것을 컴퓨터 절연 구조로 기판의 절연 구조를 갖춘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다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자동차 기판, 로봇 기판, 비행체 기판, 어떤 기판이든 보일러 기판 구조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절연 구조를 갖추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도 동일하다. 통신 장비에도 동일합니다. 자본 같은 거 이렇게 미세전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기술. 그다음에 어떤 기존에 어떤 반도체에도 쓸 수 있고 모든 기판 구조에 쓸 수 있는데 기판에 전기선이 흘렀을 때 차폐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차폐막이 동그랗든 네모나든 어떤 형태는 수천 가지 있습니다. 차폐막을 만들어서 다른 어떤 통신선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원 장치 다른 부품들에게 전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막 이런 것을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3D 반도체 기술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전기 주요 올라가는 선을 반도체를 이렇게 매층으로 구성하시잖아요. 외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 절연 구조를 갖추고 그래서 차단막을 만들어요. 전기가 외곽이니까 발열도 괜찮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절연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기가 반도체의 통신 회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상류 구조에서 이게 상류에서 물이 하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하류에서 이게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 하류의 상류로 다시 올라가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물을 채워서 물통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통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두고 이를 통해서 물이 다시 위로 쳐져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다시 상류로 돌아가는 기술을 말씀드려요. 그때부터 이거 반도체 3D 반도체라 반도체에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전기가 올라갈 때 여기서 절연막을 구성을 하고 원통형으로 하셨든 사각형으로 하셨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파이프 안에 이제 전기를 그저 통과하게 해서 다른 발열 부분에도 좀 영향을 좀 덜 주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그 안에서 차단막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기술을 쓰셨으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D 반도체에서 그래도 3D 반도체에서 어떤 트랜지스터만 있고 카패시터가 없는 기술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3D 반도체에서도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대중소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사이즈별로 대중소 틀리 들어가는 기술 A사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 들어가고 TV 화소수의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CPU나 GPU 모든 메모리 반도체 모든 반도체 부분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사용되는 모든 부분에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이렇게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적으로는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이렇게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하고 좀 틀린 개념이 들어가겠습니다. 대중소로 사이즈가 틀리거나 사이즈가 같더라도 여러 개가 하나로 묶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을 하면 훨씬 더 정보 처리가 빨라진다는 거죠. 거기다가도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미니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하는 것 항상 전원이 꺼져도 거기서 일정 전압이 공급이 됨으로써 일정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특급만한 걸 붙여가지고 단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이런 것을 또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면 그것도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의 특정 구역에 언어프 구조, 절연 구조를 갖춘 채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낸드 플래시나 모든 플래시 메모리에 제가 메모리 반도체를 붙여주는 구조도 말씀을 드렸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 서로 사이즈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나 이런 기술 구조에 있어서도 CPU를 면적 대비 원칩으로 들어갈 때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 크기별로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 코어도 대중소, ALU도 대중소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도 대중소 들어가고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기타 다른 부품에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그 목적별로 같이 힘을 합할 때는 힙하고 이렇게 목적별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중소로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PU에다가 어떤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CPU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ALU를 많이 붙여놓고 대중소로 들어가도 되고 숫자를 많이 붙여서 사실상 GPU하고 GPU 역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원칩으로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원칩이 아니더라도 마더보드 같은 마더보드에 쭉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GPU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렬 처리가 가능한 그런 CPU 구조를 만들어서 ALU도 많이 붙여놓고 숫자를 그래서 GPU 역할을 하시도록 해서 원칩과 또는 원칩이 아닌 두 가지 경우를 따라서 마더보드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CPU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GPU도 그렇고 다른 모든 반도체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I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제 기술하는. 그 다음에 CPU에다가 어떤 루팅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마더보드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그래서 컴퓨터의 기초 화면만을 딱 띄우는 그런 기술 구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거고요. 운영 프로그램이 되는 거겠죠. 그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SD나 또 HDD 이런 데 부분에도 그 플래시 메모리를 좀 적은 것을 붙여놔가지고 우선 급한 저장은 거기다 우선 급한 저장을 해놓고 웹페이지 찾는 거나 기타 다른 급한 저장이 있잖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거기다 저장을 하고 나머지 천천히 시간차를 따라서 SSD 또는 HDD에다 시간차를 따라서 서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급한 저장은 이게 플래시 메모리에다 저장하고 그래서 SSD 플래시 메모리 결합 또는 HDD 플래시 메모리 결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도체거나 통신칩이나 모든 반도체나 이런 마더보드 컴퓨터 안에서 명령 체계를 컴퓨터 반도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 0.000000 미리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정보 이동 경로와 정보 저장을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동영상이다 그러면 동영상 한 개를 잘게 쪼개서 100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량 100개에다가 물건을 실었는데 한 개의 도로에다가 타고 한 개의 창고에 가서 하면은 그렇죠.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발열도 생기고요. 그러면 그 100개로 쪼갠 거를 100개의 도로를 타고 70개로 타도 돼요. 네.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에다가 가서 읽고 쓰기나 일 처리를 한다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인간의 뇌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쥐어 저장하는 것과 분산되어서 이렇게 기억을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발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이렇게 도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CPU나 GPU 또는 메모리 반도체나 플래시, 아무리 모든 통신칩, 기타의 모든 것에서 이와 같은 인터넷 장비 또는 기타의 모든 통신 장비 회사에서도 이와 같이 신호를 잘게 쪼개서 것을 각자의 이제 쪼갠 파일들은 일련 번호를 줄 수 있고요.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는 소비자 이미지로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서 사방 군데 분산해 놓거나 또는 다른 방, 통신선이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방과 다른 지역에도 파일을 숨겨놔서 비밀 저장도 가능합니다. 해킹할 때 상당히 에러를 겪겠죠. 전체가 하나가 합선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방식인데 누가 이것을 건드리려고 하면 거기서 적색불이 들어오는 이런 기술 고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색불 들어오면 회사에서 눈치를 채게끔 그렇게 소비자 환경이나 먼저 프로그램 이렇게 관여된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도시바라든지 마이크론이 됐든 TSMC가 됐든 애플이 됐든 인텔이 됐든 AMD 맞나요?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의 반도체 기술을 회사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처리가 빠르죠. 네, 정보 처리가 빠르고 이것은 유선 방식도 되고 무선 방식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 다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무선 통신을 할 때 또 서로 AM, FM 라디오가 하나에 수신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M, FM 서로 전파의 파형이 틀린데 전부를 수신할 수는 없을까? 또는 수신만이 아니라 송신까지 가능한 게 통신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기타 위성통신, 기타 모든 통신 장비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십 개나 수백 개도 만들어 각각 통신 도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와 같이 해서 이렇게 제작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YTN의 부산대 광메카트로니스 김창석 교수팀이 이걸 하시던데 어떤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것을 레이더 전파를 쏘고요. 각각 파형이 틀린 것을 쏘더라고요. 송신, 수신이잖아요. 수신해가지고 거기다가도 저는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물체를 파악하는 이 모든 카메라나 CCTV 카메라, 이런 망원 카메라, 군용 영상 감시 장비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 얼굴도 여기 길이를 파악하고 눈 파악하고 귀 길이까지도 다 파악하고 사람 가로, 세로, 높이, 몸무게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YTN의 어떤 상수도 업체인가? 상수도 업체 거기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파손된 부위도 정확히 거기도 측정하시더라고요. 그거 제 방식입니다. 네, YTN에 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프라시 창문도 그렇고 프라시 화면 보도도 하시더라고. 똑같아요. 다. 예. 비상벨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하시고 다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셨고요. 국정원이라든 그다음에 어떤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이 저는 이렇게 많은 국가의 기관이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낸 걸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전 미 대사관도 광고, 오스트리아 관광청,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인텔 그다음에
옥시안 신세계 그룹, 그다음에 신세계 그룹 식품 같은 거 많이 하시나? 어떻게 네, 신세계 그룹 식품 좀 의심하고 있고요. 이게 LG 그룹 뭐 이렇게 하나 천모 하나 A사레이다 기술이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의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게 비행체의 왼쪽 오른쪽 좌우 회전 날개에 틀린 전기적인 그러니까 뭐 소기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틀린 에너지를 연료량을 이렇게 화목난로에 연료를 적게 주면 펠럿이죠.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준다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연료량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좌우에 틀린 조향을 하는 것. 좌우에 틀리게 왼쪽에 이제 적게 연료를 주면 오른쪽에 더 많이 주는 구조가 되죠. 왼쪽에 전력 주고 오른쪽에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에 많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가변 프로펠러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 방식 아니더라도 이런 불꽃 분사 구조 이런 불꽃 분사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일단 수소산소다 그럼 이미 기체잖아요.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수소산소는 불안가스가 2대1이지만 저는 이제 그 방식이 아니고 수소 1이고 1이면 산소 2, 산소 3, 산소 4 산소를 더 많이 집어넣는 그런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틀린 구조가 되고요. 폭발할 것 같으면 이제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더 항속거리가 길어지고 파워가 세집니다. 그래서 수소산소를 온도를 높여주고 여기 있고 쓸 분량만 섞어주고 연소실에 각각 틀리게 연소를 연료량을 주면 연소실마다 틀리게 주면 그것도 조향 기술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구 형태의 이런 비행체다 그러면 유형체 비행체다 그러면 앞, 위, 아래, 좌우, 앞뒤로 각각 어떤 연소 기관을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꽃 연소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프로펠러가 들어가도 돼요. 프로펠러도 되고 불꽃 연소를 둬서 이거는 블레이드가 없어요. 블레이드는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압축 공기를 대신 흡입하거나 수소산소가 이미 기체이기 때문에 연소실로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압축 공기 아니더라도 뭐 그냥 바람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식 어떤 방식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오프 구조로 인해서 이게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이는 기술 구조입니다. 이런 비행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무겁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일단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는데 변속기가 어차피 그 속도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화목날 연료를 갖다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연료량을 통제해가지고 뭐 프로펠러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 회전축이 됐든 연료 뭐 휘발유 해도 되고요. 석유로 돌려되든 전기로 돌리든 전기 자동차. 그렇죠. 연료량을 적게 해주면 속도도 이렇게 1단, 2단, 3단, 5단 이렇게 하듯이 속도를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속기 없어지는 전 세계적인 이렇게 기술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나고 그렇게 하시면은 자기네들이 특허를 전 세계에 써야 되겠죠. 제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가 삼성전자의 트랜지스터와 카패시터 3D 반도체에서 카패시터가 없는 구조를 만들면 구리선 안에 대남 매듭 구조의 마드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구리선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보다 많은 집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이렇게 반도체 설계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송인데요. 제가 매번 동영상마다 빠짐없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게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별로 민사소송 따릅니다. 제가 외국에다 팔면은 이게 참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도.